이제 앞으로 제가 불교 심리학을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추려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게 내 얘기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나 이거 잘 안 되는데 할 때 용감하게 포기하세요. 뭐를? 기존의 나를. 어렵죠? 그게 쉬우면 누가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왜 어려운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원리 때문에 옛날의 나를 놓기가 힘든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해 나가는 게 누구다? 수행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에게 매달리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내 스스로 나의 가장 아프고 가장 고쳐지지 않는 지독한 습관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것을 깨트려 나가는 용기 있는 수행자가 난 훨씬 더 멋지다, 대단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인생을 그대로 두고 몇 가지를 더 배워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내 인생 두고 몇 가지를 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기대를 갖고 함께 가봅시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포기는 실패가 아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는 거. 내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아니야, 이거 배웠는데 기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배운 거 다 일단 제껴놓고 보만 스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듣고 따라가 봐야겠다. 저 새파란 중이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댓글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댓글에 써 있어요. 새파란 중이 건방지기가 이럴 데가 없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저 스님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하고 기존에 있던 나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따라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이런 부분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드셔보세요 하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약을 딱 갖다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젊은데 의사가 서울에 안 있고 상주에 있다던데 경상도 문딩이던데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약장사죠. 딱 멘트가 한 번만 먹어봐.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한 번만 먹어보면 야, 이렇게 향기로운 거였어? 아마 헤어나오지를 못하실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라는 그릇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주신 스승님과 어른들의 감사함 덕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보석들이 저한테 있어요. 보만 스님이 잘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계속 진행되는 불교 심리학에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 채팅에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딸 방을 보고 돼지를 키우나 했거든요. 딸 방을 보고 돼지를 키우나 했다고요? 네. 근데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고쳐지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딸 방이 막 돼지우리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치운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요? 돼지우리 가서 돼지 보고 치우라 그러셨어요? 아니, 돼지한테는 그 얘기 안 시키잖아요. 진짜 돼지우리 말이에요, 돼지우리. 가갖고, 야, 돼지야, 너는 어떻게 이런 데서 뒹굴고 사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강아지가 있는데 도각사에 개가 있거든요? 삽살개가. 이게 낯선 사람이 오면은 개가 짖어요, 안 짖어요? 짖죠? 그럼,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만스님 보러 서울에서 왔는데 이렇게 짖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개한테? 해요? 미안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보살님 따님은 더러움을 몰라요.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 엄마 눈에는 이게 참을 수 없이 더러운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그 친구는 더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생각이 다를까요? 나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나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깨끗한 방을 보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걔는 깨끗한 걸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뭐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그 기억이 안 쌓였을 뿐이에요. 그 기억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견해가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정답을 알아야 모두 알겠어요. 오답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기억 속에는 정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방은 이런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은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지 자기가 한 번도 그 기억을 갖고 야 이렇게 치우니까 너무 깨끗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저도 되게 어지르고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그 얘기가 나와야죠. 누구 닮은 거예요 그거? 몇 년 전부터는 네.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몇 살 때 좋아지셨어요? 40 후반에요. 그렇지. 그때 얘기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 그 방 안 치우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치워라 좀 이게 뭐냐. 아마 엄마나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농담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에게 내 모습이 이렇구나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본인이 놀래요. 네. 그렇죠. 왜 이런 거 보내냐고. 그렇지. 그걸 놀라는 거죠. 방 상태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 내 방에 들어와서 이런 걸 찍어서 날 보내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혀 엄마의 세계와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때가 돼야 치워요. 그거를 엄마가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 엄마도 40 넘어서 알았다면서요. 근데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게 아까 사과하는 법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그것도 교육이에요. 근데 어떤 교육이냐면 어질렀으면 치워야지 이것도 교육이에요. 하지만 몇 살이에요, 딸이? 이제 20살. 20살이요? 나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네. 20살이면 스스로가 자기 방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것 같은 거 엄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를 만나면 그런 게 고쳐질 수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하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요, 보살님.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제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자제분들을 데리고 와서 꼭 애들 보는 앞에서 스님한테 절하는 걸 보여줘라. 시켜요. 그러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절하는 스님이, 다시 얘기해서 내 부모님의 스승님이 나를 칭찬해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기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친구에게 스승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신적인 멘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문화예요. 정신적인 스승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아시죠? 네, 부모한테 뭐 야자하는데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반말하도록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님으로서의 어떠한 영향력도 자식에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야죠? 선생님?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교육을?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교육이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바른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돼요. 근데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짐승이 돼요. 근데 나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악마가 돼요. 교육이 없는 게 나아요. 방을 어지럽히는 게 낫다고. 나쁜 애는 아니잖아요. 나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쁘다는 게 걔의 인간성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쁜 교육을 받고 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살님. 방 하나 안 치우는 거를 고민하신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칭찬해 줘야 돼. 방 안 치우는 거 말고 또 속상하게 만드는 거 뭐 있어요? 거봐. 이렇다니까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속상한 게 있으면 방 안 치우는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살님. 그걸 질문했을 거예요, 나한테. 그거는 정말 작은 거고요. 그거는 그 외에 방 안 치우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무슨 거리냐면 칭찬할 거리예요. 근데 그걸 칭찬하느냐, 우리가? 안 하지. 안 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자제분들을 저에게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작업인 줄 아세요? 제가 별명이 농약 살포기예요. 제가 약을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데리고 오면 첫 번째로 시키는 게 뭐냐? 아니,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칭찬을 합니다. 칭찬할 게 없으면 죽어라도 찾아야 돼요. 하다 못해서 너는 웃는 게 이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럼 걔는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웃으려고 노력해요. 걔는 표정이 이랬거든. 진짜 이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친구는요, 제가 재연해 볼까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상담하니까. 소파에 앉았는데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재연해 볼게요.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니? 네, 없어요. 제가 차를 줘요. 차를 주고 먹잖아요. 차 맛이 어때? 좋아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걔 이름을 불렀어요. 얘야, 스님 봐봐. 그래놓고 제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2분 넘게 3분 정도를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이쯤 하면 일어나야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걔가 어떻게 할까요? 가시방석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더라고요. 눈을 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얘기해서 나의 행동, 나의 언행 있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긴 방 치우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거를 스스로가 한 번도 되돌아보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한 번만 느끼게 해주면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 개판인 거 인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아유, 누구예요? 아유, 네, 제가 키우는 돼지예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심각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심리학 진행하면서 진지하면 속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지하지 않게라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친구의 그 돼지우리 같은 방을 엄마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제스처를 그 친구에게 취하는지 저는 그거부터 짚어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 열고 야, 진짜 너 전생에 돼지였나 봐. 기가 막히다 방이. 똑같이 방 좀 치우라고 얘기해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웃어요. 근데 내가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그 친구와의 관계 자체를 깨트려버려요.
이게 누가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머님이 진지해지는지 아니면 장난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시면, 그 진지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마음을 열고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우리 딸은 방도 돼지우리처럼 잘 만들고 정말 대단해, 훌륭해. 너는 아무리 100평짜리 아파트를 줘도 하루면 쓰레기장 만들 것 같아? 훌륭해. 넌 대단한 재주를, 나는 그게 안 돼. 재주가 대단해. 이것도 지적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친구가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웃어요. 얘야, 돼지우리도 좋은데 건강해서 고마워. 너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방을 돼지우리로 만들 수 있겠니? 너 건강해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겠지.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부탁해, 돼지우리. 그래도 방이 더럽다라는 거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고 살아가셨던 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더 진지함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유머러스 하시고요. 더 유쾌하고 더 가볍게 접근하셔야 그 친구들 마음에서 심각함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잘못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도 아주 지극한 일이고요. 정상적인 일이고요. 부모님이 그거 보고 속상해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빼곤 잘한다면서요. 칭찬해 주세요. 네, 방도 잘 더럽히네. 그리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배웠으면 올인. 네,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웃어봐요. 그럼 우리 엄마가 드디어 가셨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많이 힘드시구나 하면서 웃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제 동기 스님이 계신데 공군으로 가셨어요. 그분은 키도 180이 넘고요. 덩치도 커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허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군복을 입고 훈련복을 입고 막 유격도 하고 구르잖아요. 옆에서 제 동기 따는 스님이, 그분도 동기고 셋 다 친구인데, 그 도반 스님이 우리 스님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군복을 입으니까 유엔 미군 같다고. 미군 같아.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님은 인민군 같아. 제가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나 봐요. 저희 이제 저를 어릴 때부터 걷어서 키워주신 저희 비구니 스님이 저희 절에 계신데, 그 스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샤워실에서 다 씻고 샤워를 다 하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녕하세요 스님,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저를 보시고 첫 마디가 뭐냐? 안 씻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물기를 닦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보자마자 스님은 안 씻어? 그래. 씻겠습니다.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분도 농담이고요. 듣는 저도 지금 씻고 나왔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씻겠습니다. 저도 농담이에요. 뭘 갖고 싸울까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각함을 빼는 수행은요, 말은 제가 되게 쉽게 했지만 이거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요만한 일만 생겨도 금세 심각해져요. 어쩜 그렇게 길이 잘나 있는지 몰라요. 그쪽으로는. 제가 볼 때 한 10차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웬만하면 글로 가, 웬만하면은 심각한 쪽으로 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심각해져요. 복권 당첨되면 심각해져요? 유쾌해져요? 심각해져요. 왜?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야 될까? 복권을 맞는 동시에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심각함을 빼면 모든 게 유쾌해집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수행자가 올바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르는 척도는요, 심각하냐, 유쾌하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신 스님네들, 특히 노스님들. 저는 저희 은사 스님 뵙고 정말 많이 느껴요, 그거. 저희 은사 스님이 원로의장 스님이시거든요. 자자 광자 큰 스님이신데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제가 뵙고 차를 마시잖아요. 제가 웃다가 나와요. 너무 웃긴 분이세요. 근데 그게 실없는 분이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희 대한민국 불교, 이 불교계의 어른 중에 어른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40년도, 송납이 40년도 넘게 차이나, 거의 50년 정도 차이 나는 상조한테 유머러스하게 개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웃게 만드세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뭐 출연료 같은 거 줘요. 많진 않아도 출연료를 주거든요. 몇만 원 이렇게 받아요, 제가. 그러면 그거 모아요. 그래갖고 모아서 이번에 저희 은사 스님 선물 드렸거든요. 저번 달에. 아니죠. 2월 달, 저번 달이네요. 2월 달에 선물 드렸는데 뭐 드렸는지 아세요? 장갑 드렸어요, 장갑. 이 겨울에 끼는 모직으로 되어 있는 장갑 있잖아요. 그거를 한 켤레를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 스님, 저 그 출연료 받아서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가죽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고맙다? 아니. 야, 겨울 다 갔는데 이걸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안 놓치세요. 겨울 다 갔는데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그죠? 출연료가 좀 빨리 나왔으면 미리 드렸을 텐데 좀 있으면 다시 겨울 옵니다, 스님.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막 웃으세요. 그러다가 뭔 얘기하시다가 야, 너 내복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잠깐 들어와봐. 내복 줄게.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들어가시는데 뒤에다 이거 뭐라 그랬을까요? 겨울 다 갔는데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행자는 유쾌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서 강의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뭘 꺼내서 쏴야 됩니까? 소화기를 꺼내서 얼른 진압해야죠. 불이 나면 무엇만 필요하냐면 소화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진지함. 나의 진지함이 그 불을 끄는데 일이라도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도각사 옛날에 얼마 전 아니죠, 꽤 됐죠? 불이 났거든요. 창고를 다 태웠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소화기를 도대체 10몇 개를 구해왔어요. 도량 내에 있는 거를. 아무리 뿌려도 안 돼. 제 기분이 어떨까요? 동동동이에요. 소방차가 올 때까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른 스님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불을 다 껐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됐어요. 다 끄니까. 그리고 제가 스님들 다 계신 데에 와갖고 제가 큰 스님께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량 관리를 잘 못해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창고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잘 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거야. 너 임마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랬어? 이래도 되잖아요. 웃으시면서 야, 더 잘 되려고 불 난 거야. 잘 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거야. 벌써 불 났잖아요. 벌써 탔잖아요. 그리고 잘 껐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어느 부분에서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 날린 거? 다 날렸잖아요, 벌써. 진지해지면 그게 돌아오느냐고요. 아니죠. 진지함을 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불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노림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뭘 빼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그 화두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진지하면 속은 거야. 저희 큰 스님께서 맨날 말씀하셨어요. 진지하면 너 또 속은 거야. 뭘 속았느냐? 이 세상이 진실하다고, 내 앞에 있는 세상이 진실로 존재하는 거라고 속고, 나라고 하는 게 무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존재한다라고 속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세상과 나 사이에서
출처도 멸처도 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를 단 하나도 그 중에 한 개도 기억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잊어버리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진지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 살 수 있고요. 진지하지 않아도 돼지우리 우리 딸내미한테 방 치우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길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당에 와서 법문을 하면 이번에 제가 은사스님 절에서도 제가 법문을 했는데 그때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왜 청법가만 부르고 나면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냐 이거예요. 아시죠? 그 분위기. 엄숙한 거예요? 항상 마음은 진지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표정이 왜 초상집 분위기냐는 거예요. 웃어야죠. 웃어야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은 뭘 배울 수 있을까? 저걸 배우면 내 인생은 또 얼마나 행복해질까라는 기쁨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법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쾌하게 진행할 거니까 우리 어머님도 진지함 빼고 얘기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저를 봐요. 그게 뭐냐면 제가 2살 때부터 아팠어요. 지금도 아프고 약간 자학하는 게 있어요. 자책하고. 왜냐하면 어릴 때 사람들은 내가 안쓰러우니까 좋은 뜻에서 쟤 어쩌면 좋니? 어머 어떡해. 너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어. 그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뭔가 하면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도 상처받은 게 좀 있었어요. 나 왜 안 봐줘? 나 좀 봐줘. 근데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그거는 제가 풀었어요. 그들도 어렵고, 우리 형제들도 어렵고, 부모님들도 바빴고, 근데 아까 스님께서, 우리가 싸웠을 때 사과하는 법도 모르고 사과를 받아주는 방법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나한테 하는 거를 꼭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말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너무 상처를 내 스스로가 받았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날의 나라는 것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요. 백유경이라는 경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내를 화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골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수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골 단지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유골 단지에 있는 그 아내의 뼈 있잖아요. 그거를 아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때 되면은 유골 단지에다가 밥도 먹이고 이불 덮어줘요. 자라고. 들으셨어요? 그 남편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봤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저렇게 한숨 나오는 거예요. 아휴, 갔구나. 그렇게 좋아하더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면 갔네. 맛이 갔네. 경전에 나오는 얘기는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죽음이라고 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떠나서 과거로 간 것을 모두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살아있으려면 언제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제 살아있는 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생겨나지만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과거로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에만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기억이라는 곳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유골 단지예요. 단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뼈는 뭐냐? 내 아내와의 추억이에요. 내 옛날의 기억이에요. 보살님 말씀하신 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에요. 그게 단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 세계에는, 이 현실 속에는 옛날에 보살님이 겪었던 아픔 있죠. 그 아픔을 주었던 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명확하게 인정하자고요.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자고요. 없어요. 기억만 나는 거예요. 맞죠?
그 기억나는 것을 경전에서는 유골단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당연히 죽은 것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대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살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느껴요. 그거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에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모두가 사라져서 과거로 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정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건 위대한 겁니까? 천한 겁니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만났던 반가운 사람을 지금 눈앞에서 만나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간 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을 살려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주니까 어디다 써먹었냐? 그거를 슬픔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능력 자체는 죄가 없어요. 이 능력 때문에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어디에만 많이 쓰느냐면 힘든 일 갖고 오는 데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지. 그죠? 이 정말 잘 드는 칼을 줬더니 무슨 짓을 해요? 난 의사가 될 줄 알았더니 강도짓이라고 그러셨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분. 정확한 얘기예요. 잘 드는 명검을 줬더니 수술하라고 줬더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과거에 모두가 사라져서 하나도 남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을 마치 떠올리면 지금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 위대한 능력을 줬더니 우는 데 써먹는 거예요. 가슴 찢어지는 데만 써먹어요. 잘못 쓰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모두 지나가서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구나. 느껴지기만 하지 지금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이것만 연습한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기억도 못하는 거를 그래, 돌 던진 놈은 모르겠지. 맞아 죽은 개구리는 영원히 못 잊는다 그거. 그 사람도 공유하지 못하는 기억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위대하기 때문에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부사님이 그러셨죠. 옛날에 있던 그 상처들 그거 많이 극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족함을 만회하고 채우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세워요. 나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서 누구에게도 요만한 트집도 잡지 못하게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박을 갖기 시작해요. 그 근본은 뭐냐?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는 공부라도 잘해야 돼. 이거라도 저 사람을 이겨야 돼. 또 내 생활하는 모습도 쟤보다는 나아야 돼. 적어도 돼지우리는 만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가 딱 틀에 넣듯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 잣대를, 그 틀을 누구에게도 적용시킨다고요? 남에게도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남에게 갖다 들이대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걸 하지 못해? 라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맞죠?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정한 스승은 상대방의 튀어나온 곳을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스승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대했냐면 다
딱 보니까 100점 만점에 50점. 세상에 사람을 저울질하고 무게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누가? 제가요. 이렇게 교만해지기까지 해요. 너는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방꾸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 아니라고. 진정한 스승은 그 사람에게 맞는 구멍을 찾아주는 게 스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 사람 깎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를 지금 이 구멍에 맞게 저를 깎아주신 게 아니고 저에게 맞는 구멍을 찾아서 앉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죠. 그게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난 잘났어 완벽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나는 공부 많이 했고 난 어느 쪽으로 난 빠지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재산도 많고요. 아이고 생긴 것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기보다 학벌 좋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만 옆에 데려다 놓으면 바로 꺾어져요. 내가 안 꺾어도. 맞죠? 근데 진짜 공부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더 큰 병이에요. 이거는 자기보다 아무리 못난 사람을 예를 들어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더 불행하고 내가 더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도 몰랐던 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기억을 끌고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야, 지나간 걸 왜 자꾸 끌고 와? 이거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가 옛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어요. 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신다고요, 부처님은? 야, 너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지나간 걸 끌고 오는 거야?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처님, 저 이번에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차 타고. 그랬더니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너가 타고 가는 차의 구조를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불교 심리학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나에게 왜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보살님이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남들보다 못한 나. 못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못난 나를 우리는 자꾸 찾는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쪽으로 한 10차선 도로 나 있다고. 남 트집 잡고 또 나에게도 트집 잡고. 그래서 스스로 벌 주는 거를 정말 잘해요, 우리. 그 연습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견해를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야, 방도 정말 돼지우리 잘 만들고 훌륭하다. 이렇게 농담을 제가 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자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어떻게 해서 옛날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잘 끌고 오지?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 생각만 하면 지금 그 감정이 다시 일어나지?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공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공부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내 삶을 그대로 두고 예외를 두고 살면 안 된다. 그대로 내 삶에 대입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 심리학의 개괄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 질문도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할게요. 저는 여기 대본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생방송 좋아해요. 왜냐하면 방송 사고가 재밌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스승님께 배웠고요. 저도 역시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시간도 뭐 빠듯하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헬로부터 TV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늦은 시간에 몇 명 들어왔죠 지금? 200명, 200분 넘게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뜨끔해요. 막 이런 얘기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얘기예요.
멀리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못난 질문은 없어요. 못난 대답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질문은 못난 게 없어요. 용기 있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못난 대답을 하는 보만 스님이 되겠죠. 그거는 저의 문제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불교 심리학 9호 진지하면 속은 거야.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진지하면을 선창하면 여러분은 잘한 거야 하면 안 돼요. 속은 거야. 아셨죠?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처음 뵙는 분들 모두 반가웠습니다. 오늘 불교 심리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면 속은 거야. 감사합니다.